네, 제 12강 이번 시간부터 유동자산, 현금 그리고 현금 과부족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76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고요. 제 2단원부터가 이제 대단원 두 번째입니다. 자산의 회계 처리고 그 중에서 첫 번째 배워야 될 게 유동자산. 아마 유동자산만 해서도 아마 한 6, 7강 정도 아마 이어질 겁니다. 자, 그럼 하나씩 한번 볼게요. 자산 분류가 크게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됩니다. 그냥 바퀴벌레처럼 엄청 많네요. 자, 앞에서 배웠던 몇 가지 자산, 그거하고는 이제, 비교도 안 되는데, 유동자산은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것. 비유동은 1년 이후에나 1년 이상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들이고, 유동자산은 크게 당좌자산, 재고자산,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 다음 비유동자산이 있고요. 이거 한꺼번에 다 하면 여러분들 벌써부터 오버히트 하니까 여기에서 유동자산에 대한 거. 자, 유동자산에서도 당좌자산,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뭐 쭉 있습니다. 요것만 가지고도 아마 한 대여섯 시간 가고요. 그 다음 재고자산, 여기서 또 한 대여섯 시간 해서 10시간 정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현금부터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교재 77페이지인데, 현금. 자, 요런 돈은 없습니다. 요거 그래픽으로 만든 건데, 전 재산이 29만 원 밖에 없다 하시는 전직 대통령의 그 그림을 넣어서 누가 만든 그림인데요. 자, 지폐, 동전, 그리고 당좌수표, 타인 발행 당좌수표. 다른 사람이 발행한 당좌수표. 그 다음에 뭐 우편한 증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행자 수표, 이러한 것들은 즉시 은행에 가면 현금으로 은행에서 교환해 주는 것들은 전부 다 현금으로 처리합니다. 자, 한번 직접 문제 들어가서 해볼게요. 실제 어떤 것들이 현금으로 처리하는지. 77페이지에 예제 1번, 서울 상사의 다음 거래를 분기하고 현금 계정에 전기한 후 마감해보자. 아직 분계도 이제 낯설은데 전기 지난번에 배웠지만 조금 낯선 것 같아서 이번 시간까지 전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3월 1일부터 해서 3월 30일까지 한 달치예요. 요거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3월 1일 현금 계정 전기 2월액, 전기 2월. 이게 뭐지? 자, 전기 2월 앞전 기억할 기. 그러니까 전년도 회계 기간에 옮길리 넘을 월 하는데 뭐 한자는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앞 회계 기간에서 넘겨받은 것, 넘겨받아서 장부에 기록한 것, 이거를 전기 2월이라고 그럽니다. 왜 할까요? 돈 쓰다 남은 거, 현금, 작년에 쓰다 남은 게 280만 원 있어요. 이거 그냥 버려요? 아니죠. 요거 쓰다 남은 거 고스란히 올해 장부에 2월달, 여기는 회계기간이 한 달이라고 지금 가정을 한 겁니다. 지난달 2월달에 쓰다 남은 돈을 3월 1일 장부에 그대로 옮겨오는 겁니다. 이거를 전기 2월 또는 전월 2월, 뭐 한 달 단위인 경우에 전월 2월 이렇게 합니다. 보통은 1년 단위로 하게 되면 12월 31일 쓰다 남은 돈 다음 연도 1월 1일 날 이렇게 넘어오겠죠. 자, 근데 분계는 없어요. 왜 분계가 없을까요? 거래의 조건이 되려면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증감 발생이 있어야죠. 얘는 거래가 아니에요. 장부상으로만 넘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쓰다 남은 돈은 자산이에요. 자산은 차변에 잔액이 나왔습니다. 원래 자산은 어쨌거나 장부상으로는 돈이 넘어온 거니까, 자, 자산이 원래 차변이죠. 부채 자본은 대변이고. 그래서 잔액은 그 원래 자리에 기록을 합니다. 3월 1일. 자, 전기 2월이에요. 상대편 계정 과목이 없어요. 분계가 없으니까. 전기 2월 280만 원. 지난달 쓰다가 남은 돈 넘어왔음.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계정에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 상태에서 3월 2일입니다.
부산 상사에서 업무용 컴퓨터와 프린터 이거 뭘로 처리하죠? 업무용입니다. 그러면 비품으로 처리하겠죠. 구입하고 자, 돈 줘야 되는데 그 대금 8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자, 요거는 거래니까 분개를 해야 되겠죠. 날짜 3월 2일 비품이라는 자산이 증가죠. 자산 증가 차변, 차변에 비품, 차변이라고 써야죠. 자, 차변에 비품. 자, 금액은 80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대변에 현금이 나갔어요.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 대변에 기록하는 거 맞죠? 금액 80만 원. 자, 현금 계정에 옮겨 적어 주는데 지금 현금이 어느 쪽에 있어요? 대변에 있죠. 그러면 현금 계정 대변에 그대로 갖다 주면 돼요. 날짜도 그 날짜 3월 2일. 근데 현금 계정에 현금 쓸 필요 없다 그랬죠? 누구를 쓴다? 상대편 왼수 비품. 집안에서 왼수란 소리 듣는 남자들 많습니다. 자, 그러면 금액은 그대로 80만 원. 자,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 다음 3월 12일. 자, 여기까지는 자, 그대로 지금 남겨놨습니다. 3월 10일 강원 상사의 상품 90만 원, 원가 60만 원이에요. 매출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다. 그러면 현금 90만 원, 원가는 60만 원, 30만 원, 상품 매출 이익이 나오겠죠. 수익 발생도 나옵니다. 자, 요거 분개하면 자, 우선 돈 들어온 것부터 현금이나 자산 증가 차변이죠. 차변에 현금 자, 9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대변에 우선 상품이 나갔어요. 원가로 적는다 그랬죠. 자, 상품이란 자산이 감소 대변 상품 원가 60만 원. 그리고 30만 원 이익 받습니다. 상품 매출 이익, 수익이 발생 대변이죠. 자, 그래서 상품 매출 이익 30만 원. 자, 계정에 전개해 주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현금 계정에만 전개할 겁니다. 현금 계정 차변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 차변에 날짜 12일 상대편 왼수가 하나가 아니에요, 이게. 자, 하나 이상일 때 두 개예요. 그러면 제, 좌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금액은 현금 그대로 90만 원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자, 됐고요. 그 다음 3월 18일 대구 상사로부터 외상 매출금 50만 원을 우리은행 발행 자기압 수표로 받다. 자기압 수표는 뭘로 처리한다 그랬죠? 은행에 가면 바로 현금 주잖아요. 자, 우리 회계장부에는 현금으로 적습니다. 그러면 자, 3월 18일 현금 들어왔어요. 차변. 현금이란 자산 증가니까 차변에 기록하는 거죠. 현금. 자, 금액은 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왜 돈이 들어왔냐면 외상값 수금해 온 거예요. 외상 매출금은 자산이죠. 자산이 수금했으니까 이제 받을 거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자산이 감소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감소. 그래서 50만 원. 자, 현금 계정에만 적어주면 됩니다. 현금 계정 차변이죠. 현금 계정 차변 날짜 3월 18일 상대편 왼수 외상 매출금 금액은 차변에 있는 금액 50만 원. 자,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월 20일 3월분 사무실 임차료 월세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임차료 비용입니다. 비용이 발생 차변이죠. 그래서 차변에 임차료 10만 원. 자, 그 다음에 현금이 나갔어요. 현금이란 자산이 감소 대변이죠. 대변에 현금 10만 원. 자, 현금 계정에만 전개해 주면 됩니다. 현금 계정 대변이니까 대변에 와서 날짜는 3월 20일, 상대편 계정 과목 임차료, 금액은 10만 원. 예,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월 25일입니다. 이달분 종업원 급여 6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자, 급여 비용이죠. 비용이 발생. 차변에 급여 금액은 60만 원. 그리고 현금으로 줬습니다. 그러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죠. 자산이 감소는 대변. 자, 현금 60만 원. 그러면 현금 계정 대변입니다. 대변에 날짜 3월 25일이고요. 상대편 계정 과목 급여 금액은 60만 원. 자, 이렇게 전기해 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3월 20일입니다. 30일입니다. 30일. 저기 멀어서 잘 안 보여. 자, 이달분 전기료 8만 원과 수도료 2만 원. 이거 묶어서 하나로 쓰면 된다 그랬죠. 수도세, 전기세, 난방비. 뭐예요? 수도 광열비죠. 현금으로 납부하다. 그러면 차변에 자, 수도 광열비. 자, 합치면 10만 원이죠. 전부 다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대변에 현금 10만 원. 자, 현금 계정 대변에 날짜 30일, 상대편 계정 과목 수도 광열비입니다. 금액은 10만 원. 자, 이렇게 전기해 주면 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현금 계정 여러분들 직접 마감하는 거는 이제는 안 하니까요. 그냥 참고로 보기만 하세요. 지금 다 전기해 줬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차변 합계 쭉 더했더니 420만 원. 차변 대변 합계는 항상 같아야 된다. 대차 평균의 원리. 그리고 여기 금액이 이것만 더하면 안 맞아요. 그 남은 돈이 있어요. 그게 260만 원. 요거를 마지막 날 3월 31일 날 차기 2월, 전기 2월의 반대입니다. 차기 2월. 이렇게 했다가 요거는 그 다음 4월 1일 되면 다시 아까 이것처럼 4월 1일 전기 2월 260만 원. 자, 붕괴는 없고요. 장부상으로만 옮겨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자, 흐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붕괴하고 전기하는 걸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됐고요. 확인학습 문제가 있는데 78페이지 제가 다 풀어버리면 여러분이 섭할 것 같아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자기주도 학습으로 한번 해보시고요. 직접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다가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 질문 게시판에 올려주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하는 걸로 하고요. 현금 출납장. 아까 그 T자 계정에 쭉 있는 거 있죠? 그거를 현금 출납장에 여러분들 초등학생 때나 중학교 때 용돈 기입장 했다 하면 그거하고 형태가 똑같습니다. 그거를 자세히 적은 겁니다. 날짜 순서대로 전기 2월 부산 상사에서 비품 구입. 여러분은 떡볶이 먹음. 자, 말자는 이번에 안삼.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쓰고 수입. 들어올 때는 수입, 나갈 때는 지출. 그러니까 이건 차변이 되고 이건 대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잔액 쭉 적어가죠. 가계부처럼.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남은 금액은 이쪽으로 옮기고, 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됐고요. 자, 현금 출납장은 이렇게 생겼다 정도만 되고, 자, 현금 과부족해. 요게 학교 시험, 그 다음 전산회계 시험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자, 현금 과부족이 도대체 뭐냐? 지금 회계는요, 회사에서 생길 수 있는 모든 경우는 다 다룹니다. 자, 현금이 과다 또는 부족일 때 쓰는 계정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통장에 봤더니 장부하고 안 맞아요. 또는 금고. 자, 금고에는 100만 원이 있는데 장부상에 110만 원 있어야 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죠. 실제 실무에서는 제가 은행 다니는 옛날 친구들 다 퇴직했지만 돈이 모자라면 거의 메꿔놓은데요. 하여튼 장부는 맞아야 나가니까. 퇴근하니까. 남으면 어쩌다 남는 경우가 한 번 있을 수는 있는데 5만 원짜리를 줬는데 한 장을 덜 줬어요. 그러면 자기 주머니로 넣는데요. 자, 그거는 실무에서고 실제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울 때는 개인이 변상하거나 남는다고 가져가거나 만약에 넣는 건 좋은데 돈 남네 그러고 딱 빼다가 그걸 사장님한테 걸렸어. 그러면 그거 퇴직금입니다. 집에 갑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되고요. 자, 통장에 돈이 장부하고 또는 금고에 돈이 장부하고 안 맞을 때 요거 회계 처리하는 방법을 배울 겁니다. 이번 시간에. 자, 과부족, 과다 또는 부족.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요거 두 가지 다 할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여러분 교과서 80페이지에 보면 자, 요런 상황일 때 현금 금고라고 하겠습니다. 금고에 보니까 7,000원 있어요. 근데 장부상에는 10,000원 있어요. 자, 여러분 집에서 엄마가 가계부상에 10,000원 있는데 지갑을 열어봤더니 3,000원이 비어.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을 짜려볼 겁니다. 절대 아니라고 해도 일단 용의선상에 올라버렸으니까 그땐 도망가는 게 최선입니다. 자, 장부가 10,000원, 실제가 7,000원. 맞춰야 됩니다. 맞추는데 모자란다고 실제가 모자란다고 돈을 채운다거나 남는다고 가져가는 건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 뭐만 고쳐야 돼? 장부만 고쳐야 됩니다. 장부만 수정 가능합니다. 그러면 금액을 장부만 고친다 그러면 둘이 똑같게 만들려면 얼마? 장부에서 3,000원을 빼야 되겠죠? 3,000원 빼면 7,000원 똑같아집니다. 자, 원칙 1. 장부만 고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장부에서 빼거나 또 반대 상황일 땐 장부에 더해주거나. 장부에서 뺀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붕괴하는 게 장부 처리하는 거예요. 붕괴해서 돈 나간 걸로 기록하라는 소리입니다. 자, 현금이 나간다. 현금은 자산, 자산이 감소. 어느 쪽? 대변이죠. 대변에 현금 3,000원 적어주면 그러면 실제와 같아집니다. 자, 돈 나갔는데 왜 돈 나갔는지 몰라요. 그러면 임시계정, 현금 과다 또는 부족, 현금 과부족 3,000원 적어서 이거는 임시계정입니다.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어디에도 안 들어가는 거시기. 자, 임시계정입니다. 원인 찾을 때까지만. 일단 왜냐하면 거래 이중성에 차변 대변 다 하도록 돼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나서 봤더니 이자 비용 은행에 이자 2,000원 지급했어요. 갚았어요. 누락 빼먹다라는 뜻입니다. 은행에 이자 2,000원 지불한 거를 깜빡 잊고 빼먹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적어야죠. 자, 이자 비용은 비용이 발생입니다. 비용이 발생 어느 쪽? 차변이죠. 이자 비용 2,000원. 근데 현금과 부족 중에 2,000원이 원인이 확인된 거예요. 그러면 현금과 부족 중에서 2,000원을 빼줍니다. 빼주면 임시계정을 빼주는 거예요. 뭐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이 아닙니다. 임시계정 확인된 거 빼주면 이거 회계는요 차변 대변이 서로 반대 개념이거든요. 딱 약분하면 이제 1,000원밖에 안 남아요. 요 1,000원만 찾으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분개를 해주고요.
결산일 12월 31일까지 가도 잔액 1,000원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어요. 미치고 환장하죠? 그래도 요거는 임시계정이니까 얘는 있으면 안 돼. 빼줘야 돼. 현금 과부족 1,000원. 그래서 퉁치면 다 없어지긴 했어요. 근데 끝까지 원인은 몰라. 돈이 나갔는데 원인을 모른다? 비용이죠. 돈이 나갔는데 원인을 모르면 뭐 비용이에요. 비용 중에서 뭘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죠. 자, 이럴 때 쓸 수 있는 계정 과목이 잡손실이라고 있습니다. 조금 헷갈리는 게 잡비라는 게 있고요. 잡손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잡비는 자잘스러운 거 있죠. 뭐 500원, 1,000원 막 나가는 거 있어요. 사무실에 있다 보면. 그런 거를 뭐 일일이 무슨 계정 과목을 만들고 그건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런 거를 한꺼번에 묶어서 잡비 이렇게 합니다. 그렇다고 뭐 100만 원, 1,000만 원 나가는데 잡비 이건 안 되고요. 잡손실은 잡스럽게 손해를 본 금액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비용이 나간 거고요. 정당한 지출입니다. 얘는 손해 본 거. 근데 그냥 큰 뭐가 아니다. 그러면 잡손실 이렇게 처리합니다. 손실 1,000원. 자, 이렇게 처리해 주고요. 자, 이번에는 반대 상황입니다. 반대 상황. 요거 왜 출제를 선생님들이 여기 잘 출제하냐면 시험 문제라는 게 다 100점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대 상황이 있다 보니까 헷갈리거든요. 선생님들은 여러분의 불행을 간혹가다 행복으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시험 문제 출제할 때 그렇게 합니다. 골탕 먹입니다. 자, 이번에 반대 상황. 실제 금고에 13,000원 있어요. 근데 장부는 10,000원밖에 없어요. 자, 두 개 일치가 돼야죠. 여러분 엄마가 가계부하고 지갑 봤더니 돈이 지갑이 더 많아. 그거 여러분한테 안 줍니다. 자, 항상 뭐만 고칠 수 있다? 장부만 뜯어 고칠 수 있다 그랬죠. 두 개 일치시키려면 장부에 이번에는 3,000원을 더해 줘야 됩니다. 장부에 더한다는 거는 현금이 들어온 거. 현금이 들어온다면 자산 증가니까 차변이죠. 차변에 현금 3,000원. 근데 왜 돈이 들어왔는지 몰라. 그러면 또 임시계정. 현금 과부족. 얘는 박쥐예요. 새인지 쥐인지 구분이 안 되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다 합니다. 임시계정입니다. 3,000원. 자, 이렇게 했다가 외상값 수금한 거 2,000원. 회수 수금해온 거 누락 빼먹은 게 확인됐어요. 그럼 지금이라도 적어야죠. 외상매출금 수금해왔어요. 그럼 외상매출금은 수금할 돈은 줄어들겠죠. 자, 외상매출금은 자산인데 자산이 줄어들었다. 자산 감소 대변에 외상매출금 2,000원. 자, 그럼 요 3,000원 중에 2,000원 확인됐으니까 반대편에 가서 적어줍니다. 차변에 현금 과부족 2,000원. 퉁 치면 이제 1,000원만 더 확인하면 돼요. 자, 그러다가 결산일까지도 현금 과부족 잔액 1,000원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어요. 근데 어쨌거나 얘는 없애줘야 돼. 그러면 차변에 현금 과부족해서 퉁쳐서 현금 과부족 임시계정은 다 없애줬어요. 근데 왜 돈이 들어왔는지 몰라. 아까 돈 나갈 땐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랬죠. 잡손실. 이번에 반대 상황이에요. 돈이 들어온 거예요. 돈이 들어왔을 때는 이익입니다. 자, 잡손실의 반대, 잡이익, 잡스러운 이익 이렇게 해줍니다. 자, 현금과 부족 문제 이거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자, 실제 문제로 해봐야 뭐 확실해지겠죠? 서울 상사의 다음 거래를 분개해보자. 12월 15일 현금이 실제 잔액은 25만 원이나 장부상 현금 계정 잔액은 28만 원. 자, 실제와 장부 동그라미 쳐놨어요. 어느 쪽이 많은지 꺽쇠를 표시해야 됩니다. 시험 볼 때 어느 쪽이 많아요? 장부가 많죠. 장부가 많아요. 28만 원. 금고에는 25만 원. 자, 두 개 맞추려면 항상 장부만 고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장부에 있는 금액 얼마 차이가 나요? 3만 원.
3만 원을 장부에서 빼줘야 둘 다 25만 원 되겠죠. 그러면 장부에서 마이너스 3만 원 해줘야 됩니다. 자, 3만 원 빼줍니다. 그러면 분개하면 12월 15일. 자, 장부에서 3만 원을 빼준다고 하는 거는 현금을 어느 쪽에 적어야 돼요?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니까 대변에 현금. 자, 3만 원 빼줍니다. 근데 원인을 몰라요. 원인은 조사 중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차변에는 임시계정. 임시계정의 이름은? 그렇죠. 현금 과부족. 자, 3만 원. 자, 그 다음 26일 됐습니다. 위 현금 과부족 중 2만 원은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다. 그러면 자, 26일 이자를 지급했어요. 이자는 뭐예요? 이자 비용은 비용이 발생이죠. 비용이 발생 차변. 자, 여기다 이자 비용. 자, 2만 원입니다. 2만 원. 그러면 요 현금 과부족 3만 원 중에 2만 원은 원인이 밝혀졌으니까 없애줍니다. 대변에 현금 과부족 2만 원. 자, 아직 만 원은 밝혀지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31일 현금 과부족 잔액 만 원은 결산일까지도 원인이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장부 마감하기 위해서는 임시 계정은 없애줘야 돼요. 어쨌거나 3만 원 중에 31일입니다. 3만 원 중에 나머지 만 원도 없애줍니다. 현금과 부족 만 원. 자, 돈이 나간 건데 원인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돈이 나갔으면 수익이다, 비용이다. 그렇죠. 비용이라 그랬죠. 비용. 그래서 차변에 자, 비용 쓸 수 있는 것 잡손실. 자, 만 원. 자, 이렇게 분개해주면 현금 과부족은 다 해결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분개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80페이지의 확인학습 2번 문제는 그 반대 상황이에요. 요거는 여러분이 한번 직접 해보세요. 직접 해봐야 됩니다. 직접 분개하고. 자, 그리고 이제 실력 점검 문제가 두 문제가 있습니다. 요거 풀고 이번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능 문제인데요. 다음은 땡땡 주식회사의 현금 과부족과 관련한 대화이다. 이에 대한 결산 정리 분개로 옳은 것. 자, 2016년 수능 문제인데요. 오늘이 결산일인데 현금 과부족 계정 대변 잔액. 대변의 임시 계정 현금 과부족이 있었어요. 10만 원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였나요? 네,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그에 맞게 결산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럼 아까 12월 31일 대변에 있어요. 여기 차변, 대변, 현금 과부족이 여기 있어요. 현금 과부족 12월 30일 되면 다 없애줘야 된다 그랬죠? 그럼 차변으로 갑니다. 차변으로. 자, 가고 현금 과부족이 대변에 있다는 건 차변에는 현금 적었겠죠? 돈이 들어왔던 겁니다. 이쪽에는 현금, 여기는 현금 과부족. 대변에 잔액이 있다는 현금 과부족이 대변에 있다는 건 차변에 돈 들어온 거로 적은 거예요. 근데 이게 원인이 밝히지 않았다. 없애주고. 자, 대변에는 뭘로 처리한다? 돈이 들어온 거. 돈이 들어온 거 좋은 거죠. 수익 적어야 됩니다. 어떤 잡이익 10만 원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그러면 현금 과부족은 없어지니까 차변에 가고요. 차변의 현금 과부족, 대변의 잡이익. 자, 예, 5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됐고요. 그 다음 2번 문제. 문제가 길어서 제가 쪼갰습니다. 다음은 땡땡 주식회사 2015년 현금 관련 거래 내용과 이를 전개한 현금 과부족 계정이다.
가나에 들어갈 개정 과목 오른 것. 단 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고 제시된 자료 외의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 2017년 수능 문제. 자, 6월 평가, 모의 평가 문제. 10월 28일에 현금이 실제 잔액이 장부상. 자, 장부, 실제 어느 게 많은지 일단 그것부터 찾아요. 현금이 실제 잔액이 장부상의 잔액보다 5만 원 부족하다. 그럼 어느 게 많다는 거예요? 장부가 많다는 거죠. 발견하다. 그 원인을 파악하던 중 8월분 전화요금 4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거래의 기장누락 사실이 11월 5일에 판명되다 나머지 만 원은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결산하다.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문제만 자 이쪽으로 와서 분개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 번에 안 되니까 자 우선 장부가 실제가 있으면 실제 잔액이 장부 잔액보다 5만 원 부족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럼 장부만 고칠 수 있다고 그랬고 장부가 많기 때문에 장부에서 빼야 됩니다. 얼마? 5만 원. 장부에서 5만 원 뺀다는 거는 10월 28일이죠. 대변에 현금을 적어야죠. 그러면 대변에 현금. 자, 5만 원. 그리고 차변에는 그렇죠. 현금 과부족이죠. 현금 과부족 5만 원 임시계정입니다. 이렇게 했다가 그 원인을 파악하던 중 8월분 전기요금, 전화요금, 통신비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한 거래의 기장누락 사실이 11월 5일 날 판명됐습니다. 11월 5일. 요 날. 자, 요 5만 원 중에 4만 원은 통신비였다. 통신비는 비용이 발생이니까 차변이죠. 자, 통신비. 자, 4만 원. 그리고 5만 원 중에 4만 원은 확인됐어요? 없어져야 되겠죠. 대변에 현금 구하 부족이 됩니다. 4만 원. 자, 그리고 나머지 만 원은 결산 때까지 원인 파악 못했어요. 그래도 나머지 만 원도 없애줘야죠. 현금 구하 부족 만 원. 자, 돈이 나갔는데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손실입니다. 잡손실. 차변에 잡손실 만 원. 자, 요걸 계정에 정기해 주면 현금 과부족만 적는 겁니다. 현금 과부족이 차변에 있어요. 현금 과부족 계정 차변 여기에 날짜 10월 28일 상대편 계정 과목 현금 5만 원. 자, 이렇게 적었었습니다. 자, 근데 현금과 부족, 요건 11월 5일. 현금과 부족, 대변에 있죠? 그러면 대변에 11월 5일 상대편 왼수 가는 통신비가 되겠죠? 4만 원 됐고요. 또 현금과 부족 계정 대변입니다. 대변, 날짜, 자, 31일. 이거 왜 20이라고 돼 있어? 12월 31일입니다. 자, 31일 상대편 계정 과목 잡손실. 요 나 자리에는 잡손실이 들어가겠죠. 만 원. 그래서 가나 통신비와 잡손실 해서 여기 보시면 예, 보이죠? 통신비 잡손실 예,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분개를 좀 해봐야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현금 과부족 다 끝냈고요. 특히 현금 과부족 여러분 요거 잘 봐둬야 됩니다. 시험에 중간고사 시험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다음 시간에는 당좌예금, 당좌차월 이건 또 뭐냐 하겠는데 제가 천천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현금성 자산까지 해서 배우겠고요.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좀 낯선 거 배우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자, 수고했습니다.